입시 영어를 자립하는 그날까지 오늘 그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동사 편을 수업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본동사 편을 시작으로 준동사, 접속사, 형부 대명사 다양한 구문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구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하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이 해석을 통해서 논리 독해, 이제 수능 또는 뭐 탭스나 토플 각종 문장을 해석하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해서 푸는 독해들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장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니까 어법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니 좀 더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짧은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 개 아주 다양한 구문적 어법 구조라든지 아니면 문법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하도록 이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열심히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영어를 자립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 본동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본동사라는 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꼭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본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사를 찾는 법도 중요하고 본동사를 해석하는 법도 중요하고 본동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앞서 이 본동사가 뭔지, 본동사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잔디 구문어법에서 챕터 1을 담당하고 있는 본동사입니다. 자, 이 본동사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 전에 선생님은 꼭 우리 학생들에게 외워야 되는 거 4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본동사는 4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것처럼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그리고 일반동사, 완료동사, 이렇게 4가지의 본동사 형태들이 있고, 이 본동사 형태들은 변하지 않아요. 문장에서 항상 이러한 형태로서 본동사의 4가지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형태를 벗어난 다른 형태로 본동사 형태가 쓰였다면 그건 동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이게 동사구나 라는 걸 찾아서 그 동사 앞에 있는 걸 우린 주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동사 뒤에 있는 것들을 보통 목적어나 보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뭔가 의미상으로 감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은 본동사로 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4가지의 본동사 형태를 꼭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또는 내가 자연스러워 전까지는 그걸 반복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동사의 4가지의 종류에는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일반동사, 완료동사, 이렇게 4가지의 본동사 형태들이 있고, 그 비동사 안에는 is, are, was, were, am 이라는 5개의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조동사 형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can, may, should 라는 형태의 조동사와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됩니다. 모든 조동사가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본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원형, V, 그리고 V에 S,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S가 붙은 형태, 그리고 동사 원형에 V, ED가 붙은 형태들을 말하고, 예를 좀 들어보면 use, uses, used 라는 형태들을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일반 동사 형태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used를 가지고 우리는 VED 형태를 가지고 이제 준동사라는 것과 비교를 좀 해볼 텐데, 그거는 준동사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4번째는 완료동사입니다. 완료동사라고 하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완료동사도 본동사입니다. 우선 완료동사는 본동사라는 걸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have, pp, has, pp, had, pp라는 이 3가지의 완료동사가 있고,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보면 have, used, 두 번째 has, use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ad, used라는 완료 동사 형태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 have를 써야 되는지, has를 써야 되는지, used를 써야 되는지, 여기에도 언제 used, used, is, are, was, were, when 이런 것들을 왜 언제 써야 되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런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본동사편을 다시 다루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건데, 지금 너네들이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본동사 형태라는 건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해줘야 돼요. 숙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말했지만 문장을 딱 봤을 때 동사가 누구네? 라고 찾을 수 있는 건 형태로서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 구문에서는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가 본동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형태들은 무조건 꼭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보면 이 셀리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걸 이제 명사로 가기 때문에 주어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카 같은 경우에도 명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돼요, 보통.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 동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문장에 반드시 동사는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동사는 어떤 동사를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본동사 형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본동사가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문장은 본동사를 집어넣음으로써 완전한 문장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본동사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셀리 하고 우리가 빈칸에 집어넣어야 되는 동사라고 말을 했고, 근데 이제 목적어나 보어가 옵니다. 그럼 여기에요, 선생님이 use를 집어넣을게요. 자, Sally uses a car. 우리는 무슨 동사를 집어넣었죠? 일반 동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can use. 자, 이번에는 조동사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has used. 우리는 완료 동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본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본동사가 와야 되는 형태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본동사를 기준점으로 앞에는 뭐가 오고 주어가 올 거고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올 거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is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is를 집어넣으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상한데요?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Sally is a car는 셀리는 자동차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왜 이상하게 여기냐면 해석이 이상한데요? 어떻게 셀리가 자동차가 돼요? 라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접근을 하니? 셀리가 누군지 알고? 셀리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아니면 장난감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이 문장만 보고는 절대로 셀리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린 뭐에만 집중을 해야 돼? 문장의 구조. 자, 그러면 셀리는 분명히 주어가 된다고 말했고 is는 무슨 동사야? 비동사니까 본동사란 말이지. 그럼 본동사 뒤에 있는 어카는 목적어나 보어가 될 건데 보어가 될 겁니다. 그럼 셀리는 자동차다. 분명히 문장의 구조도 이상하지 않고 해석도 이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의미가 이상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채 너의 감으로써, 학생들의 감으로써 문장을 접근하는 것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 실수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럼 뭐가 일어난다? 오답이 생길 수가 있다. 자, 다시 본동사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완료동사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are하고 is를 비교하는 수일치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를 건너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알아. 이게 is가 단수 형태의 동사인 건지 a가 복수 형태의 동사인 건지를 다 알고, 그리고 앞에 나온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is를 쓸 거냐 are를 쓸 거냐도 비교하는 문제들을 당연히 다 알아. 근데 is하고 to be를 비교하는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비교 대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 이유는 첫 번째, 지금껏 본동사와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형태로서 비교해 본 적이 없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웠어? is가 본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to be는 본동사가 돼야 안 돼? 안 되네. 그럼 얘는 본동사가 아닌 형태의 동사를 고르는 문제가 된 거니까 우리는 뭘 보면 돼? 문제의 구조를 보면 되겠지. 문제의 구조를 봐서 그 자리가 만약에 본동사 자리면 우리는 is를 써야 될 거고, 만약에 본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우리는 to be라는 다른 형태의 동사 형태를 써야 될 거고. 자, 다시. 자, 본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 네 가지.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고, 이 본동사를 기준점으로 지금부터 나랑 같이 다양한 챕터들을 통해서 부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